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를 이용하여 라디오 버튼을 스타일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라디오 버튼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드펜에서 간단하게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우선 라디오 버튼을 나타내기 위한 HTML 코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HTML에서 라디오 버튼은 인풋 요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input이라고 하고요. 타입은 라디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보통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죠. 적어도 2개 이상의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인풋 요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2개의 인풋 요소가 보이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둘 다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이 2개의 인풋 요소는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임 속성을 사용해서 둘 다 컨택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값으로는 서로 다른 걸 사용할게요. 첫 번째 요소의 값은 phone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요소의 값은 mail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선택받기 위한 라디오 버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field set이라고 하는 HTML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인풋 요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field set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디오 버튼의 레이블 텍스트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인풋 요소를 레이블 요소로 감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블 요소로 인풋 요소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전화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 오른쪽에 레이블 텍스트가 추가가 되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인풋 요소 다음에 이렇게 레이블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우편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레이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는 라디오 버튼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은 이 레이블 텍스트를 클릭해도 선택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라디오 버튼은 이 레이블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라디오 버튼 자체를 클릭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웹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라디오 버튼을 세밀하게 클릭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바일과 같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라디오 버튼만 딱 클릭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실 때는 꼭 이 for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다가 mai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put 요소에도 id라는 속성을 추가해 주고 동일한 메일을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input 요소의 id 속성과 레이블 요소의 for 속성이 일치하게 되면요. 이 2개의 요소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다시 오른쪽 화면에서 이 우편이라는 텍스트를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레이블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렇게 매번 모든 라디오 버튼의 id와 그 다음에 레이블에 for를 설정해 주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이 2개 요소를 묶어서 스타일 하려고 하면 이렇게 div 요소로
한 번 더 감싸줘야 되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레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 레이블에 이 인풋 요소와 텍스트에 모두 스타일을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다른 요소로 이렇게 감싸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 텍스트는 제가 스팬 요소로 한번 감싸줄게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만 별도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작성된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4개 만들고요.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의 값은 이메일이라고 할게요. 텍스트도 이메일로 바꾸고요. 두 번째는 전화로 그대로 두고 세 번째는 팩스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메일이라고 할게요. 우편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라디오 버튼에는 이렇게 체크드 속성을 줘서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어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디오 버튼은 disabled라는 속성을 줘서 이렇게 선택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버튼을 스타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디오 버튼과 레이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레이블 요소의 글꼴 크기와 줄 높이와 같은 기본적인 스타일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글꼴 크기를 한 30픽셀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도 한 2램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패딩도 너무 지금 라디오 버튼 간에 붙어 있으니 이렇게 0.2em, 0.4em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라디오 버튼과 텍스트가 한 줄에 배치되었을 때 텍스트의 크기가 커질수록 라디오 버튼이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중앙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인풋 요소와 이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스팬 요소의 vertical align 속성을 미들로 줄게요. 그래서 먼저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또 이렇게 스팬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vertical align을 이렇게 미들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잘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버튼을 스타일하기 위해서 인풋 요소를 화면에 숨기고 임의로 만든 요소를 보여주는 등 일종의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타일 방식은 CSS 코드가 복잡해지고 실수할 위험도 높으며 자칫하면 웹 접근성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이 좋아진 요즘에는 CSS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어피어런스 속성을 활용하여 인풋 요소를 직접 스타일하는 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어피어런스 속성을 이렇게 none으로 적용하시면 기본 스타일이 깔끔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면 아예 라디오 버튼이 화면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디오 버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해 볼까요? 우선 체크되지 않은 기본 상태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선 쪼그라든 라디오 버튼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동일하게 1.25m으로 줘서 텍스트보다는 라디오 버튼의 크기가 25% 정도 크게 만들게요. 지금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보더 속성을 예를 들어서 2픽셀 솔리드 그레이로 줘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다시 라디오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모양이 네모나네요.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오랜 시간의 학습 결과로 라디오 버튼은 둥근 모양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따라서 볼더 레이디어스 속성을 50%로 줘서 이렇게 전형적인 라디오 버튼의 둥근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을 하여 체크가 된 상태의 라디오 버튼은 도드라져 보여야겠죠? 이때는 체크드라고 하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라디오 버튼에 이 체크드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보드 속성을 변경해 줄게요. 굵기를 0.42m으로 하고 솔리드에 한번 색상을 토마토 색깔로 줘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선택된 라디오 버튼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되죠? 웹 접근성 측면에서 마우스 사용자뿐만 아니라 키보드 사용자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키보드 포커스가 어느 라디오 버튼에 있는지 알려줘야지 키보드 사용자도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키보드를 통해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브라우저 내장 스타일에 따라서 파란 포커스 링이 보이는데요. 이게 좀 어색해 보이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토마토 색상에 맞게 포커스 링을 한번 스타일 해줘 볼게요. 키보드로 선택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커스 비저블이라고 하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아웃라인 속성에 이렇게 2픽셀에 이번엔 점선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토마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커스 링이 테두리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결정하는 오프셋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2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른쪽 웹페이지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해보면요. 이렇게 점선 모양의 포커스 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사용자를 위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라디오 버튼 위에 있을 때 그림자 효과를 살짝 주겠습니다. 이때는 호버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호버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박스 섀도우를 설정해 주는데요. 0, 0, 0, 그다음에 4픽셀 라이트 그레이로 해볼까요? 제가 이제 마우스 커서를 라디오 버튼 위로 올리면요.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이나 이 레이블 텍스트 위로 마우스 커서가 왔을 때 손가락 포인터 모양이 나타나도록 해주면 사용자에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서 속성을 사용해서 포인터로 설정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이블 텍스트 위에서는 이런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팬 요소에도 이렇게 플러스 기호, 인접 형제 결합자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이 라디오 버튼이 호버 상태에 있을 때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스팬 요소에 특정 스타일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동일하게 커서 포인터를 줘볼게요. 이제 다시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텍스트 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 불가능한 라디오 버튼은 굳이 사용자가 여러 번 클릭해보지 않아도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스타일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때는 디세이블드 가상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배경색을 회색 톤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마우스 커서가 올라오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섀도우를 넌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마우스가 올라가도 그림자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커서가 또 생기고 있어서 사용자는 이 손가락 표시를 보고 이게 클릭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서도 이렇게 not allowed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거는 클릭할 수 없다고 마우스 포인터에 클릭 금지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페시티 속성을 사용해서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비슷하게 라디오 버튼 옆에 있는 이 레이블 텍스트에도 오페시티를 0.7로 낮춰주고 이 커서도 not allowed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라디오 버튼뿐만이 아니라 이 레이블 텍스트 위에도 동일한 모양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커서 모양이 나타나고요. 불투명도도 적당히 낮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첨가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여기 라디오 버튼의 기본 상태를 스타일하는 부분으로 와서요.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이 보도 속성해 줄게요. 그래서 0.5초가 걸리게 하고요. Ease in out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해보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0.5초 정도 딜레이를 갖고 라디오 버튼이 선택이 되죠. 지금까지 CSS로 다양한 커스텀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라디오 버튼을 함께 구현해 보았습니다. UI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에 치중하기 쉬운데요. 웹 접근성도 어느 정도 염두하셔서 좀 더 많은 사용자를 배려한 스타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